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연일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일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박 61일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명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친척 을하고 짜고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합니다. 그리고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명의 맡긴 사람 갑을 명의 신탁자, 을을 수탁자라죠. 그랬을 때 명의시타 약정과 등기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서 명의시타 약정 무효랍니다. 2항 명의시타 약정에 따른 등기도 아랫줄에 무효. 3항이 특이한데 제1항 및 2항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으니까 악의도 포함됩니다. 선의악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통착사강 무효 취소는 선의 3자만 보호되는데 여기 3자는 악의도 보호됩니다.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럼 이 법의 주요 글자는 다시 명의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 즉 등기, 이거 원칙 다 무효고 그 무효 가지고 선악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악의도 보호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종종이 종종 우회자에게 명의시탁하거나 법률상 배우자 간 혼인신고한 또 종교단체가 나왔을 때 언제나 유효가 아닙니다. 탈세나 탈법 등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이때만 예외적 유효가 되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안 나오면 원칙 다 무효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가백의 X가 있는데 을과 명의타 약정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그럼 자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무효죠. 즉 갑과 을 간에 종종 배우자 그러면 안 나왔죠. 그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갑이 소유자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아까 사조 사망 특칙 1항 2항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엄청난 특칙 때문에 악이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을이 무효면 서학으로 0이 되는데 근데 병은 아까 사조 사망 그 특칙 때문에 악의도 유효가 되죠. 그래서 0이 예외적으로 유효 100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사조 사망 엄청난 특칙, 악의도 보호되는데 단 여기서 만약에 병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민법 103조 무효가 되죠. 근데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의라도 유효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명의탁에서 이자간 명의신탁을 우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원칙 무효를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갑소유 부동산을 을간 명의탁 약정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갑과 을 간에 종종 배우자 그러면 어렵죠. 그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소유자가 누구죠? 갑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약정이 유효일 때는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누는데 여기처럼 약정이 무효일 때는 그냥 무조건 신탁자, 갑만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을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을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그때 갑은 명의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는 유효일 때만 가능하죠. 여기 무효잖아요. 따라서 해지를 근거로 못합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되죠? 갑이 소유자 물권자니까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즉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무효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등기 넘겨주기 전에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아까 사조 사망 특칙에서 무효는 선악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엄청난 특칙 때문에 을이 무효 0이더라도 병은 100으로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단 병이 아까처럼 적극 가담하면 그때 103조 무효입니다. 근데 악이라도 유효가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제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 작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원칙 다 무효가 되는데
자, 그럼 이 약정 무효는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까? 이 명의사 약정 무효는 103조 무효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걸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그렇죠. 강강허신조 기억납니까? 강제입행, 강박, 허위패시, 명의신탁, 조세. 이래서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였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을 앞으로 등기한 건 불법원인 거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환 청구란 결국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이고 이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논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등기 말소하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아까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치 되겠죠. 영이 100 됐잖아요. 그럼 이때 판례가 자 이제 제3자 병이 소유권치 돼가면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을에 대한 물권적 초음권 이 말소 초음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물론 진정명의회복도 물청이라 둘 다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영구히 소멸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제3자 병에서 만약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와요. 그럼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영구히 소멸해서 여전히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례가 작년 시험 정답이죠. 자, 이제 이자 관련해서 예외적 유효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부동산 을과 명의시사 약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를 하면 이때 예외적 유효가 된대요. 어떨 때 유효가 되죠? 그죠? 갑과 을이 종종관계거나 법률상 배우자거나 뭐 종교단체에서 언제나 유효가 아니라 탈세 탈법 등 그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이때 유효일 때 우리 판례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그럼 대내적이란 갑과 을끼리는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 등기가 유효기 때문에 대외적 제3자에 대한 소유자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이거 두 개를 명확히 나누셔야 돼요. 그럼 현재 지금은 갑과 을밖에 없으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은 현재 갑에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안 넘기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갑은 소유자로서 이때는 명의시사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유효니까. 방금 전에는 무효는 해지할 수 없지만 여기처럼 유효니까 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인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을이 유효니까. 그러니까 병은 제3자죠. 병에 대한 소유자는 을이죠. 을 대외적 소유자 을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취득합니다. 여기는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칙이 아니라 을이 유효면 소학으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100은 100에서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 사조 사망 특칙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대한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 그 다음 을 등기를 정의 유조해서 정 앞으로 등기하면 무효 등기 말소해야 될 텐데 정의에 대한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을만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정의에 대한 소유자 아니죠? 갑은 직접 말소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X부동산을 무가 불법점이하면 쫓아내야겠죠. 그럼 무에 대한 소유자는 대외적 소유자 을이기 때문에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직접 못하는 거죠.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효일 때는 대내적 소유자는 갑이지만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을 이거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무효에서는 써먹으면 안 돼요. 유효일 때만 써먹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시탁 설명 옳은 거네요. 기억 탈법적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이 뭐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첩과 다릅니다. 첩은 불륜이지만 사실혼은 불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혼인신고 안 할 수 있죠. 이건 첩과 다르죠? 이게 사실혼입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사실혼과 불륜관계 어떻게 구별할까요? 실제 생활에서 사실혼과 불륜관계 어떻게 구별해요? 뭘 어떻게 해요? 보여 내로남불이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지. 뭘 어떻게 구별해요? 아무튼 사실혼은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죠? 법률로만 허용된다. 니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라죠. 그러면 이건 대내적으로 구분소유니까 소유권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표 뒤에 공임을 분할 청구 못합니다. 이미 당사자는 정확히 구분 소유되어 있으니까 분할 청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임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틱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 연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아까 강강허신조 103조 아닙니다. 리을 명의수탁자 무효죠. 무효. 이자가 제3자 너는 악의도 유효.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일 불문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는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입행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을과 명의시타에 약정했네요. 그럼 이건 예외적 유효죠, 유효. 그럼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눴습니다.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갑이고 제3자에게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을이었습니다. 다시 문제 둘째 줄. 다시 문제 배우자 을과 명의시타 약정에 따라 자신토 X토지를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 맞춰졌다. 틀린 겁니다. 기억은 을은 소유자 아니죠. 갑에 대해서.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갑과 을 끓이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니은 정에게는 을이 소유자죠.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조언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을만 할 수 있죠. 을만.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딕은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한 평이 을의 갑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과 다음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 맞습니다. 리을 평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 그럼 평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바친 경우 그럼 평은 선이 악이 다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평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 들렸죠. 악이라도 100은 100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갑은 잘 보세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그럼 무효죠. 무효. 회피 목적 없을 때만 유효. 다시 3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2021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탁 약정을 하고 그래도 무효입니다. 자신의 X건물을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다. 옳은 겁니다. 이건 무효죠. 기억. 갑은 소유권 외에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지를 못하죠. 무효라. 그래서 물권자라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니은과 비교하세요. 갑은 을에게 명의시타 해지할 수 없죠.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디귿 을 수탁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수탁자 을 점유는 타주 맞죠? 수탁자는 타주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리을 을 무효죠. 을 무효. 근데 평은 0이 100평은 유효. 평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악의병 유효죠. 악의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아까 사조 사망 특칙에 따라서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보겠습니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2021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시타 약정. 그래도 무효예요. 약정하고 자신의 X금을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다. 이제 틀린 겁니다. 기억 을 무효 0이라도 병은 100, 을이 병에게 X금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4조 사망 특칙에 의해서 선악 제3자 보호됩니다. 니은 을이 병에게 그럼 병 무조건 유효죠. 병에게 X금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누가 취득했죠? 을이 다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없다 그랬죠. 다시 니은 아까 했잖아요. 니은 을이 병에게 X금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 그럼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아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구로 소멸했다. 그랬다가 다시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도 갑의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죠. 이미 영구에 소멸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아까 작년 시험 정답을 했죠. 디귿 만약 갑과 을의 명의타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럼 이때는 예외적 유효죠? 그럼 유효는 이때 아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갑, 을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갑은 을의 등기를 위조하여 이전 등기 마친 병 그럼 병에게는 을이 소유자요.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직접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병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을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직접 못하고 을을 대유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틀린 거라 정답은 1번 니은만 틀렸네요. 자, 이 시간에는 명인신탁에서 2자간 명인신탁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자간 명인신탁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